자, 그럼 이제 유기죄 보실 차례예요. 유기죄라는 것은 이제 생명 신체 위험성을 좀 주는 그런 성격이 있죠. 제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도움을 요하는 자를,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헌법은 이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 이제 범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따라서 이제 조리, 그러니까 조리나 그 상식이죠. 상식으로는 이제 유기죄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음주 동행의 무죄 사건이라는 게 유명하죠. 술 먹고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동사한 사람을 구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조리나 상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법률은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 의무가 있는데 내연녀는 보호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러운 내연녀 사건이라고. 그래서 희로뽕을 과다 투여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 남자가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했는데 그때 이제 유기죄가 안 됐습니다. 좀 서럽게도.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내연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체를 깨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챙겨두고, 그다음에 형법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기 때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을 때, 그래서 요 밑에 표문 좀 볼까요? 잠깐요. 중자 범죄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보통 외우기도 좋아요.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그다음에 중상에는 불구불치 난치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거는 권상우 씨를 연상해서 권상유의 생명,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중손괴죄는 이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 근데 여기서 중상해죄에서 이제 신체 위험이라고 이제 속인 적이 있거든요. 그럼 틀리고, 그다음에 중손괴가 이제 생명 신체 위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손오공의 생신이라고 이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손오공의 생신. 그다음에 중치포감금은 이제 가혹한 행위로 되는 거고. 요거 먼저, 요거는 그 필수 암기사항이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형법에서 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해서, 즉 유기죄를 범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하게 되는 중유기가 된다. 신체 때문에 틀렸죠. 신체 때문에. 그 생신, 그건 중손괴, 손오공의 생신, 신체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다음에 유기죄는 위헌범, 위태범이므로 미혼모가 치욕을 은폐하려고 영아를 고환 앞에 버렸다 뉘치고 들어가도 유기죄는 이제 기수이지 중지 미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영아 유기는 삭제됐으니까 영아란 말은 지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으로 출간할 때는 요즘 그 정호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할 거니까 그때 이거 좀 삭제할게요. 영아 살해랑 영아 유기가 좀 폐지됐죠. 그다음에 이거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고안 앞에 버렸다가 이때 이미 기수가 된 거예요. 뉘우치고 다시 데려가더라도 어떤 이제 중지미수가 아니고, 중지미수는 또 우리가 외우고 있죠. 저기 이제 친청천이라고, 친해 좀 응하겠다, 천광상의 사건, 이렇게 두 개. 뭐 청산가리 사건은 이제 대구 지법 판례라 이제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대구 지법 판결이죠. 판례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을 판례라고 하죠. 42번. 번호는 의미 두지 마시고, 이 앞에 총론이 딱 그 앞에 붙으면 이제 번호가 좀 바뀔 거예요. 아니면은 강론을 앞에 배치하고 총론을 뒤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면 번호 변동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죄에 관한 형법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와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 그래서 간호사는 주된 의무가 이제 어떤 질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거기에 꼭 한정되지 않고 부수적인 의무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의무도. 요거는 왜 나왔냐면, 이제
술집 여주인 사건이 이제 밑에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술집에서는 주된급 부문은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도 술이 이제 만취돼 가지고 한 사흘간 밥 한 끼 안 주고 술만 계속 먹였다고 하더라고 술집 여주인이 그 동네 50대 남성분을. 근데 결국 이제 그 대사증후군하고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죠. 그때 이제 부수적 의무에서도 이제 이 유기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래 기출에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부수적 의무도 된다. 단 이제 신중해라 이 유죄 인정은 그런 얘기도 이 판례 업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이게 여성이에요. 그 남자 대학생 이제 86도면 이제 오래전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성 개방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전 뭐라 그러죠? 혼전 순결 이런 걸 막 강조받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빠른이라 이제 87학번인데 근데 이제 그 저희 과에서 교제했던 그 CC들은 다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 그 정도로 이제 성개방화가 안 됐을 때니까 이 여성분이 남자가 이제 호텔로 유인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니까 남자가 이제 이제 애원하다가 이제 그 저기 술 사러 갔다 왔나 그래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오지. 예, 그때는 이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고의가 없죠. 떨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실혼은 이제 아까 봤지만 그 보호무가 있지만 단순 동거 관계는 안 된다. 그러면 사실혼하고 단순 동거는 다른 게 사실혼은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근데 결혼식도 하고 양가 부모들 다 인정하는 관계면서 결혼 생활하는데 혼인 신고만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동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어지는 문장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민법 취지, 유기죄 보호법에 비추어서 법률상 보호의 존재를 긍정해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해서 법률원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혼인생활이 있고 객관적으로도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내연 관계랑 다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 그 불쌍한 서러운 내연 여기 있네요. 유기치사가 안 된다고. 불쌍하죠. 그 다음에 강간범이 그 기절한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간범은 또 이제 자기 뭐랄까 방어권 이런 것이 또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또 이제 일반적이고 그래서 법률상 계약서 보호무가 없고 술집 손님 유기치사 사건 아까 얘기했죠. 수일 동안 밥 한 끼 안 주고 그냥 술만 먹였는데 그 판례 업무 보면 먹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소주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막 열 몇 병에다가 양주 몇 병, 맥주는 박스로 그냥 죽죠. 그 정도로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상 의무를 인정했는데 또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했죠 아까. 난방도 안 되는 데가 이때 참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 집에다 전화해서 좀 술이 취했으니까 모시고 가라 이러면 되는데 유기치사가 됐고 술집 손님을 유기치사한 술집 여주인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인 의무 주된급 부모 말고 주된급 부모는 이제 주문한 술안주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부수적 의무 내용으로 도와줘야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사랑 달리 형사는 좀 더 이 계약상 부조 의무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험에 요게 나와요. 부수적 의무로는 이제 저기 뭐냐 이 유기죄의 어떤 보호무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그걸 그냥 그 지문 그대로 판례 업무 그대로 배제되는 게 아니다. 부수적 의무도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간호사 이런 분은 주된급 부모가 그런 질병 걸린 사람을 갖다 도와주는 거지만 술집 주인 처벌하려고 만든 얘기예요. 술집 주인 처벌하려고. 음주동행 무죄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 주체로 하기 때문에 술 먹고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문 보면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와 유기죄 보호 의무는 성립 범위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어느 게 넓어요? 부작위범이 넓죠. 부작위범은 상식 조리로 되거든요. 근데 유기죄는 안 되고. 그다음에
유기죄의 보험은 관습 조리로도 인정된다. 큰일 날 소리 안 돼요. 음주동의 무죄 사건이 그래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부모가 여와의 증인이고 그 딸도 여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거기 여와의 증인은 수혈을 거부하는 교리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 딸을 자기들은 이제 기도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거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이 안 되고 유기치사 됐던 거죠. 수혈 거부한 부모 유기치사 사건. 근데 이제 의사분은 이제 무죄가 된 사건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고관절이라는 부분이 나이 드시면 거기가 좀 연골 이런 게 좀 마모돼 가지고 근육은 재생이 되는데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답니다. 근데 이 수술하게 되면 허벅지 쪽으로도 이제 대동맥이 있어 가지고 수혈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고관절 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여와의 증인이시라 이제 수술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더니 몇몇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수술 못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한 병원에 가서 각서를 써요. 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자기결정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배경 경위 등등등을 고려해서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그다음에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혹시 자살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가지고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을 비교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존중, 여기서는 이제 자기결정권을 존중했죠.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의사는 무죄가 됐죠. 이것도 요번 최신 기출에도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폭행 피해자를 술 취한 폭행 피해자를 예비군들이 이제 부축해가지고 경찰서나 이런데 지서 이런데 지파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얼굴에 피도 흘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무에 의자에 눕혀가지고 3시간 동안 방치했더니 이제 이게 뭐냐 잘못된 거죠. 근데 유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왜? 경찰은 법률상 의무가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인가요? 5조인가요? 거기서 국민 보호 의무가 있으니까 유기죄가 됐죠. 근데 사망은 예견 가능성 없다고 해서 유기치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유기죄로만. 그다음 학대죄라는 것은 유기죄하고 학대죄는 같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죄는 여기 보시면은 형법의 규정 체계상 학대 유기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춰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니까 이게 생명 신체 위험성을 줘야 돼요.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반인륜적 침해는 뭐냐면 이게 포르노 보고 흉내내자 사건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어린 딸한테 포르노 보고 이제 저 재밌겠지 아빠랑 저거 해보자. 요거를 대학생 될 때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못 견디고 신고해가지고 이때 이제 초등학생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죄명은 뭐로 나왔냐면 이제 의제강간치상 그때 천연막 파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됐는데 이제 그 학대죄는 안 된 거야. 왜냐면 이제 성관계가 어떤 생명신체 위험을 주진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중자범죄는 아까 정리했고요. 권상위의 생명, 그다음에 손오공의 생신, 중체포함금은 가혹행 행위로. 다음에 두 번째 장 자유에 관한 죄, 협박죄. 협박죄는 이제 2007년도에 침해범에서 위헌범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느낄 만한 언동을 했을 때 기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복과 경찰분이 자기 친한 친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부탁을 했죠. 경찰분한테. 야, 네가 좀 얘기하면 경찰이니까 그쪽에서 돈을 좀 갚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친구 챙겨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너 이제 빨리 그 돈 안 갚으면은 내 친구한테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 처벌시키겠다. 근데 이 얘기들은 채무자가 폭력 전과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 협박죄로 얘가 이제 신고를 하니까 고소를 하니까는 이제 그때 공포심을 느꼈냐 물어봤더니 아 저도 폭력 전과자인데 뭐 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판례가 바뀝니다. 2007년도 전화부채로. 그래서 위헌범이 되면서 어떤 이제 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때 이 전화부채도 13인이 대법원장 포함 13인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 위헌범을 바꾸는 것을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반대. 위헌범을 바꾸는 걸. 이들이 주장한 논거가 뭐냐면 야, 협박죄는 미수가 있는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면 그 미수 규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의 다수가 얘기한 게 이거야. 다수가 얘기한 게 협박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도달하는데 아직 읽지 못한 거야. 알지 못한 경우. 그때는 미수라고. 이것도 자주 나왔죠. 조상천도제 무죄 사건. 이제 그 왜 어떤 암자의 스님이 자기 절에 다니는 이제 그 암자에 다니는 이제 신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새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있지 않냐? 어떻게 하셨어요? 좀 요새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 일 있다. 애가 좀 그 저 뭐야 좀 사춘기라 그런지 좀 반항하고 또 이제 그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사람 뭐 눈에 투시 기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의 조상님의 묘를 지나가다 보니까 두개골의 목이 왼쪽으로 꺾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이제 이장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주상천도제를 지내라. 그래서 1인당 뭐 한 수십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고소를 당한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얘기는 요건데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원래 협박의 개념은 내가 직접이든 아니면 누굴 시켜서 간접적으로든 너나 또는 너와 밀접한 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 이런 이제 그것이 협박의 이제 개념인데 이거는 뭐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만 한 것은 일단 협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간접으로 좌우될 수 없고 어떤 기류 화복이나 천지지변이 그 다음에 또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또 이제 해악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되는데 단 이렇게 하면은 죄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네가 조상 천도제 비용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떤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서 너희 집에 재앙을 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안 된다. 그 얘기고 협박죄는 미수가 있죠. 아까 편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상습도 있습니다. 상습은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제 그 300형 때 외웠을 건데 사공이 절간에서 2분의 1로 협상하고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아. 머리는 추임새예요. 그냥 말 만들라고 감아. 그래서 사기, 공갈, 절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강간죄, 그 다음에 이제 추행죄, 그 다음에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체포죄, 감금죄, 아편. 이게 2분의 1 가중되는 상습범이고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 요거는 이제 별장 강도라고 외우는데 별장을 강도예요. 작물, 강도, 도박 이렇게. 그래서 두 문자 별장 강도. 이거는 이제 2분의 1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형량을 따로 써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습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죠. 여기 협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문 문제인데 카페도 아마 두 문자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출력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기 300형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많이 외워져 있을 텐데 이제 좀
그 승진시험 준비하는 분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300형 그 기본 강의를 못 듣고 100형만 듣는 분들은 그거 이제 한번 또 대부분은 또 예전에 채용 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거나 그 전 승진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문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취지를 어떻게 외우라고 해놨는지. 일단 협박은 이제 진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농담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단순한 폭언, 거친 표현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뭐 어떻게 안 하면 너희 집에 내가 지진을 내릴 거야. 믿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지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겠도록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지자가 여기 협박한 사람이죠. 제3자에게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믿게 하는 명시적 무시적 언덕을 하였거나 이거는 이제 조직 보스가 하면 그냥 믿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그 어떤 이 경쟁 사업에서 손 떼지 않으면 애들 지켜서 너를 착살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되는 거죠. 또 제3자가 고지자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떤 이제 일을 나한테 안 해주면은 내가 이제 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 시켜가지고 너희 집에다 또 미사일을 쏘게 하겠다. 안 믿죠,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돼요, 제가. 거의 농담처럼 들리죠. 수박무지 사건도 되게 슬픈 사건이죠. 여중생, 예민할 때예요,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여자인가? 그가 먼 친척이 그 수박을 갖다 이제 이렇게 키워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박 농장이죠. 근데 야간에 산책하다가 달빛에 비친 수박을 좀 쳐다봤는데 하필이면 그 수박 농장은 계속 좀 요새 수박을 누가 절도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 잠복해 있던 먼 친척이 여중생한테 지금까지 네가 수박 훔쳐간 거냐?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산책하다가 그냥 본 거라고. 근데 이 얘기란 거야, 이제 문제는.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다. 근데 예민할 때라 그런가 이 애가 집에 와서 유서를 쓰고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근데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겠다면서 농약 먹고 죽었어요. 그 화가 난 이제 그 부모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신고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어서 네 책임이라는 것은 네가 가져간 걸 알겠다 그 정도 의미거든요. 그래서 협박죄가 안 된다라고 이제 했고, 근데 만약에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 유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일단 무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페 닉네임에 보면 수박 맛있어서 무죄 이런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실강 때 그렇게 장난쳤는데 그거 좀 그리고 이제 300형하고 달리 좀 기적의 특강 원래 이 책 이름이 기적의 특강이었다가 이제 UFC 특강으로 한번 바꿨다가 100형으로 바꾼 건데 이 타이틀이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호흡을 많이 맞췄던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제목만 봐도 이렇게 돼요. 어떤 경우는. 근데 이제 요게 내용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왜 화날 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누가 막 좀 싫은 소리 하면 그만해 확 입 찌르져버릴라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폭언에 불과하다. 거친 표현. 이때 진짜 와서 칼 갖고 와서 입 찢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하는 사람 신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학원 강사분이 있어요. 30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동거남이 있고, 이 동거남이 바람 핀 거예요. 저 20대 여성하고, 이거는 30대고.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누구씨 알죠? 근데요, 나랑 동거하는 남자니까 다시 만나지 마라. 만약 만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 너 같은 거 사람 시켜서 묻어버리는 게 어려운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봤어요, 그냥. 그래서 해악을 고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폭언 정도로 본 거죠.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 무죄. 근데 이걸 말한 사람이 조폭이었으면 이건 당연히 유죄됐겠죠. 근데 여자 강사분이라, 그래도,
되게 좀 공부하시면서 좀 우리 판례가 좀 남녀 차별이 좀 있다는 거 아시죠? 남자가 남자 타격한 폭행인데 보통 남자 여자 때리면 또 상해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법인은 협박의 객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협박죄는 자유에 관한 죄인데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이 의사결정의 자유, 즉 두뇌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왜 협박에서 여기 너와 밀접한 자 어디 있지? 너 또는 너와 밀접한 자. 너와 밀접한 자. 여기서 너희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신고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실직자 되잖아요. 이 자연인에 대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 밀접한 자는 돼요.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 실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회사가 피해자 된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한 협박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그 제3자에는 회사, 밀접한 회사 이것도 이제 된다는 거. 이때 제3자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법인은 아니에요. 그 자연인한테 어떤 그 협박이 된 겁니다. 고문을 협박 사건은 좀 뭐랄까 누나랑 이제 남동생 사이에서 만들어진 판례고 협박죄는 이제 우리 반에서 불벌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동생이 그 저기 뭐야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할 쯤 되면 보통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또 70대이시고 또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장남입니다. 이제 누나가 맨날 얘가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형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혼내는 게 좀 짧아요. 야, 맨날 게임만 할래? 취업 준비해, 내일부터 알았어? 딱 이런 식으로 되는데 누나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계속 그 구간 반복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게임하는데 그냥 옆에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또 이제 이 저기 뭐야 대학교도 이제 졸업했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신데 네가 이 집의 장남인데 맨날 게임만 하면 되겠냐? 그걸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고무놀이라는 인화성 물질을 갖다가 들고 와서 에이 씨발 저기 다 불질러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놀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1시간 동안 말리던 피해자가 끝내 무섭고 두려워 신고를 했다면 얘도 굉장히 좀 거친 놈이죠. 근데 이때는 어떤 저게 뭐냐 실제 불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기망적 협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근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가 실제 불지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동생 처벌이 됐죠. 근데 이게 반사불벌죄인데 대법원 판례까지 갔을 정도면 이 누나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기출지문에서는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이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서 틀렸죠. 실제로 실현할 어떤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묵시적 즉 거동에 의한 협박. 그래서 이 가히 사건하고 회칼두자로 사건 있죠. 말로 협박, 말이나 이제 글로 협박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래서 가히는 서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싸움꾼이 누구냐, 뭐 시라손이다, 또 누구다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 사람이 가위 갖고 와서 목을 딱 겨누게 된 거야. 그때 이제 협박죄 됐고 회칼두자로 사건은 이제 횟집에서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는 회칼두자로 가져와서 자기 배를 긋고 칼을 겨누고 그것도 이제 찌르겠다라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행동을 한 협박. 형법에서 뭐 이제 이 뭐랄까 암묵적, 묵시적으로 뭐 의사 표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공모도 암묵적으로 가능하고 또 승낙도 예,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묵시적, 암묵시로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 경찰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모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 그랬을 때 경찰하고 정당의 당사는 내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대한 협박죄는 안 된다고. 예. 그다음에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 무죄 사건이라고 그래서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의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에 이 정도는 이제 정당행위예요, 이건. 네,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야구 방망이 죽여버린다. 이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뭐 죽여버린다. 이거 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그래서 협박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채업자가 돈을 안 갚는 이제 가정주부한테 너 빨리 돈 안 갚으면은 네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안 좋은 과거와 또 사채 쓴 사실을 시댁에 알리겠다고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좀 무섭겠죠. 또 숨기고 싶어하는 뭐 과거 행적 뭐 이런 거, 뭐 다른 남자랑 동거했다든가 등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협박죄가 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협박이 감금의 수단인 경우에 죄수는 불가불적 수반행위라고 해서 이제 경미한죄를 흡수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를 신고한 여사한테 자동차에 타라, 타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서 이제 협박이 바로 이거죠. 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협박이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밀어넣고 20분간 운전한 경우, 이게 감금이죠. 이 협박은 이제 여기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 스토리는 이제 서울 망우동 거기 공동묘지인데 새벽에 거기다 세워놓고 왔던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금죄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요죄 사건, 골프 회원 강요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 클럽을 샀어요. 근데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오니까 비싸게 샀는데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얘가 이제 꾀를 낸 게 앞으로는 VIP, 그러니까 이제 VIP한테만 이제 주말 예약권을 주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네가 왜 그걸 바꾸냐 저항하니까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이 골프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병역내대 사인 시킨 거. 그래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 시켰죠. 그게 강요됐던 거고. 근데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논점도 있어요. 왜냐면 골프클럽 운영하는 것은 회원 사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기 때문에 타인 사무자가 아니라. 다음에 동짓 장비 빼라 강요 사건.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부실 시공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다음에 장비를 철수하게 했을 때 협박해서 결국은 의무 없는 장비 철수시켰네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또 협약서를 갖다 쓰게 만든 거. 그래서 의무 없는 서명이 주로 강요죄가 많이 돼요. 강요죄 됐고 여기도 의무 없는 서명한 거죠. 그다음에 차량 타인 대문 앞에 차량을 타인 대문 앞에 주차한 거 강요죄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협박이 없어요. 이거는 폭행 협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 강요죄가 이제 될 수 없다. 폭행 협박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그 판례도 보면은 이 얘기를 하시죠. 피고인과 의사의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즉 폭행이 있거나 피고인이 의뢰가 어떤 유형을 행사했다 불만의 사정이 없는 점. 그 다음에 불편은 발생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부정된다는 거고. 뭐 사실 남의 집 대문 앞에 차 주차하는 경우 많죠. 잠깐 이렇게 세워두는 경우. 강요죄 안 됩니다. 다음에 밑에 주의.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다음에 크러셔라는 굴삭기 크러셔를 갖다 막아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강요죄는 안 되죠.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뭐가 될까 이제 이거는 손괴죄로 차량을 일시 이용 못 하잖아요. 그 장애물에 막혀 있으니까 손괴죄입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 보고명령 무죄 사건이라고 해서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한 부하에게 감독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도록 시킨 거 협박이 없죠. 그래서 이건 뭐 가령 그 강요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제 이거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징계 처분이 뭐 이런 정도로는 어떤 이제 강요죄가 되기 좀 어렵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 사직을 단순 권유한 거예요. 이제 야 너 그 잘리면 퇴직금도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표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챙겨주려고 한 거고 또 단순히 권유한 거기 때문에 협박이 없어요. 이것도 단순 권유. 그 다음에 같은 취지,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의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이건 협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는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요죄는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요즘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보통 짧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국경제연합회를 줄여 전경련이라고 하죠.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 이게 태극기 부대였어요. 자금 지원해라고 요구한 거. 근데 협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요는 안 됐고,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죄로 가야지. 동지 판례.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자기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했을 때 꼭 바로 이제 협박, 해악의 고지, 협박이라고 볼 수도 단정짓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게 이재용 회장이 만든 판례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제3자 최순실 쪽 최선 씨 그쪽에 이제 승마 전화라는 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협박은 없었다고 해서 강요죄는 안 되고 대신 이제 뇌물죄가 됐죠. 그 다음에 고 김태촌 권상우 팬미팅 강요 부정 사건이라 그래서 고 김태촌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서방파라는 이제 조직의 보수였고요. 권상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영화 배우이시죠. 근데 권상우 씨가 일본에 가서 팬미팅 할 것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연예객사한테. 근데 그 팬미팅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연예객사가 이제 김태촌이라는 분한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 돈도 받았다면서 팬미팅 하라라고 했더니 김태촌 씨도 깡이 좋더만요. 하기 싫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냥 너희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요죄는 안 된 이유가 그때 이제 의무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촌 씨 입장에서는 고 김태촌 입장에서는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생각했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강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협박이나 이런 게 될 줄 몰라도 강요죄는 안 된다라고. 예. 그래서 강요고의가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원산폭격 강요죄 사건은 이제 군대에서 원산폭격이라 많이 하죠. 그 뒷짐지고 머리 꼬라박는 거. 그거를 이제 부사관이 부대원들한테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원산폭격 시키고 깍지 끼고 푸시업 시키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부사관은 얼차려를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됐어요. 협박으로. 이때 이제 협박도 했고 또 잦은 폭력도 했고 강요죄 되고. 근데 저는 이 판이 나오기 전에 원래 부사관 상사 이거 계급이 상사였거든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얼차려 시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군 관련된 법에 보면 원산폭격 강요죄 사건. 그다음에 체포감금죄는 이제 보호법이 잠재적인 떠날 자유를 보호합니다.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가능성, 일정 장소를 떠날 자유, 요거를 보호법이라고 하죠. 떠나려고 맘먹었을 때 떠날 수 있었겠는가 이 얘기고, 그다음에 정신병원 전문의 피고인 가불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히 성차량에
강제로 태워서 입원시켰다고 해서 공동감금죄로 기소됐는데, 근데 망상장애가 있어요. 저기 요 피해자가 노인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고나 망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한 것이므로, 진단 과정에서 이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신중했지 못했다. 이거는 과실인데, 근데 체포강제는 이제 과실범이 없잖아요. 이제 이게 과실범은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교실 포길 사장가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실 불가하기 때문에 강급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비교 판례,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퇴원 안 시켰을 때는 부작위 감금이 된다는 그 판례도 있죠. 요거는 두 개 좀 비교 잘 해주시고, 정신병자 감금치사 사건이라고 해서 4일가량 물도 안 주고 또 탈진하는 사람을 포박해서 차량 속에 이제 뭐 트렁크나 이런 데 가둬 뒀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탈수 현상이 있으면 피가 끈적거리고 또 묶여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혈전, 피가 응고되죠. 선지처럼. 그게 이제 폐동맥을 막아서 죽었을 때 살인고의까지는 아니라고 봤는지 감금치사로. 이것 때문에 정신병자도 어떤 이제 감금죄에 객체가 된다. 즉 일정 장소를 떠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정신병자도 객체가 된다는 지문이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교 판례는 건 뭐 이제 보호자 승낙하에 저기 병원에 보호실에 이제 가둬둔 거, 그건 위법성이 없다라고. 자, 요 아래는 이제 잠시 쉬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